시장이 안 망가진다는 가정하에 뭔가 이래야 되겠어요, 저래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겠냐. 네. 시장이 망가졌는데 뭘 더 그렇죠. 예측을 하고 그러겠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네. 지난 문재인 정권 때보다 조금 더 세게 된다는 가정하에 네. 예상을 한다 그러면 사실 답은 뻔하죠. 답은 뻔하잖아요. 뭐 어떻게 되는데? 답은 뻔하잖아. 답은 어떻게, 뻔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답은 뻔하지 뭐 그렇잖아요. 못 팔게 하니까 안 팔고 안 파니까 매물이 줄고 그런 거 아니에요. 보유세 올리면은 계속 버티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그렇죠. 어쩌다 하나씩 급매 나오는 거는 거래가 될 거고 새로운 사람이 받아주겠지. 그리고 뭐 이제 학습이 있잖아요. 특히 그 동네 사람들은 정권은 짧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5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잖아. 그래도 자본주의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성동구 이야기가 동대문구 이야기가 동대문 이야기가 노원 이야기가 이제 수지 뭐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구 풍선효과 말씀하시는 거죠? 풍선효과. 아니 네. 대구 네. 무산 뭐 풍선효과라고도 하지만 뭐 네. 인플레가 올 거 아닙니까? 네. 집이 이제 어차피 이게 공급이 2, 3년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족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할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지. 근데 이제 그 1주택자들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인 거죠. 그 비과세를 없앤다는 거는 그거는 정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나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지. 나는 생각하고 간단한 산수예요. 무주택자는 43%고 1주택자는 42%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%가 다주택자인데 그러면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57%라는 이야기거든. 그러면 이제 뭐 1주택도 비과세를 없애버리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지. 나중에 연끌하는 사람들을 이제 악마화했다가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.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애들이 그걸 하겠냐. 그런 와중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수많은 민주당 쪽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다. 뭐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지. 우리가 지금 그 너무 놀라 있잖아. 지금 놀라 있고 거대한 벽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이게 현타가 와 있는 상태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무것도 한 건 없어. 네. 우리가 괜히 놀라가지고 자꾸 오버한다. 약간 살짝 부는 바람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라.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더 아직 또 본격적인 게 올면 더 크게 놀랄 텐데 뭘 벌써. 문재인 정권 때 제가 반시장적인 법, 부동산 반시장적인 법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15억 대출 규제 있었잖아요. 15억 대출 규제.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시장적인 법이었잖아요. 대출 규제를 또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건 또 처음 봐온 거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다시 재현이 될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빨리 강남 3구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. 살 사람들은.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강남 3구를 살 수가 없지.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죠. 아니 그래도 물건이 나오면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이 나오죠. 아니 그래도 물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. 근데 그 파는 사람이 깎아서 파냐고. 그러니까 양도세가 만약에 중과가 되면 물건이 없는데 아직 양도세 중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팔 사람은 또 팔 수도 있죠. 지금 그렇다고 강남 3구 이제 네이버 뒤져봐도 물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가격이 비싼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거예요. 깎아서 팔지 않잖아요. 그냥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, 뭐.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은 사는 거죠. 왜냐면 대출 규제 때문에 아예 못 살 수도 있으니. 네. 15억 규제를 하면 집값에서 잡을 줄 알았는데 15억 규제를 해도 집값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지. 현금으로 그러니까. 사는 사람들도 있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계속 뭐 1.4%밖에 안 되는 강남 3구 아파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. 네. 대부분 98.6%는 네. 그냥 강남 아파트 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전부 다 강남만 뾰족하게 자꾸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거는 나는 조금 더 덜해질 거라고 봐요. 지금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.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 생각해. 지금은 오버슈팅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구조할 거면 모르겠지만 오버슈팅이라 생각하고 이제 옆으로 퍼지겠지. 20억 이하 시대가 올 건데 그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규제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텐데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들어. 어차피 1주택자들을 잘 포섭을 해야 자기들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? 주택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세게 할 수 있을까? 아까 그것도 그래서 나는 비과세 없앤다는 이야기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거기 100억 건물을 파고 세금을 한 번도 안 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현실성이 더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볼 때 애당초 민주당은 예전에 그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었으면 애당초 그런 정책들을 안 냈겠죠.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난 모르겠어, 솔직히. 뭐 이런 느낌이죠.
얼떨결에 어쩌다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. 그래서 국토부 장관 누구 시키지? 아는 사람 있어? 있잖아. 그 현미가 옛날에 후배들 학교 들어오면 그게 뭐야? 네. 그 자취방도 알아봐주고 그랬잖아. 그래? 그 국토부 장관 해. 그러면 그 뭐 보건복지부는 누가 할까? 걔 그 뭐야 봉사활동 많이 했잖아. 걔 시켜. 그래.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. 맞아요. 예를 들면 맞아요. 그런 식이었다는 거지. 인재가 너무 없었지, 솔직히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공공 분양을 늘린다는 거잖아요. 공공 임대 분양을 늘린다는 거잖아요. 지금 정책 사항 중에 하나에서. 그래서 뭐 그것도 공공 임대 분양을 늘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도 사실 저는 좀 못마땅한 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무조건 이제 다 임대로 살게 되고 다 그냥 공공으로 하게 되니까 나는 그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 별로 걱정 안 해요. 왜냐하면 공공임대는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나라 돈 어디서 끌어올 거야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공공임대를 지으면 외곽에 네. 땅 많은 동네만 지을 거야. 네. 서울에는 공공임대 지을 데가 없어요. 땅이 어디 있어요?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울의 요지에도 그런 뭐 우리 아파트 시장이랑 건 별로 상관없을 거란 이야기지.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재원을 이제 마련하려는 게 그 국토보유세가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.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를 하면 모든 국민들이 네. 집 갖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네. 괜찮겠어요?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차등부가 하지 않을까요?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라니까. 그 실제로 실행했을 때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지. 국토보유세라는 게.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공약사항에 있는 2중, 거지 3중 않습니까? 과세인데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지. 이제는 그러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맞아요. 시스템이 그러니까 되는 거라니까.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만에 하나도 아니고 뭐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알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정비 사업에서 공공임대 비율 그렇죠. 그런 것도 올릴 수 있는 거고.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. 높이는 방법. 정비사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내고도 사업이 돼야 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. 근데 가격이 더 안 올라가면은 그 가격이 될 때까지 아무도 공급을 안 하고 공급이 줄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를 더 줘야 돼서 분담금이 1억이 더 늘어요. 그러면은 이제 동의를 안 하겠죠. 그럼 진행이 안 돼요. 그럼 언제 진행이 되냐? 그 임대를 다 짓고도 1억이 더 남을 때까지 가격이 이제 15억 있는 게 20억이 돼야 진행이 되겠죠. 근데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은 20억이 찍겠죠. 그러면 그때 공급이 되겠죠. 그럼 정권은 끝나 있겠죠.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, 맨날.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가 살아있다면 그게 안 된다, 쉽지 않다는 거죠. 내 이야기는. 그러면 방법밖에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, 재원 조금밖에 없는데,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외곽에다가 12평짜리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. 목표는 채워야 되니까. 그러면 서울 말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땅 넓은데 이런 데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닭장처럼 지어가지고 또 공급을 하겠지. 채워야 되니까. 그런 신용을 하다가 정권이 끝나겠지. 땅 확보하고 짓는데 5년 이상 걸릴 거니까.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되면 그거 다 폐기하고 또 다른 거 하고. 이런 식으로 지금 매 5년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본 일이잖아요.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또 지난 정권보다 더 이제 반발이 심하겠죠. 왜냐? 뻔하잖아요. 문재인 때보다 더 세게 했으니까 더 세게 반발이 많겠죠. 그죠?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 있잖아요.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항상 그 따라다니겠지. 뭐 정가 몇 번 이런 거 따라다니고.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뭐 아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 말도 또 일리가 또 있으시고 하니까 또 예전부터 이제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또 예전과는 저는 조금은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네. 망가지지 않는 시즌2가 될 거다는 얘기죠. 저는 그렇게 시즌2? 생각합니다. 근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다. 그럼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. 뭘 이야기를 해야 돼? 그 예측 불가능한 거죠. 나라를 망치겠다는데 뭐 예측 불가능한 거지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게요. 예, 그건 막아야겠죠. 예,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, 아직 걔들은. 아직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잖아. 벌써, 그리고 나는 답답한 게, 한 가지 이제, 우리도 희망이 있어서 할 거 아니야? 그거 아직 안 됐잖아. 안 될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예? 땡땡은 안 됩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. 안 될 수도 있잖아. 정치는 변수가 많다니까. 떼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니까. 왜 땡땡이라고 하세요? 불편하네 갑자기? 아니, 땡땡 왜? 많이 불편해? 아니, 그런 거잖아요. 뭐, 됐다는 보장 없잖아요. 그러니까, 설마 나라가 침몰하겠냐? 뭐,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. 우리가 빛 아니야?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선거제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중국인들 그 왜 투표권 있는 것도 그것도 빨리 없애야 되긴 해요, 사실은. 투표권. 예. 그게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거잖아요, 중국인들도. 외국인들도. 그러니까. 안 받아준다. 어쨌든. 예. 안 받아줘. 그러니까
사실은 이렇게 투표권 있으면은 영영 바뀌기 힘들어요, 진짜. 안 그러니까 그런 받아줘. 것도 빨리 리액션 안 해준다. 바뀌어야 될 것 같고.